어떤 개념인지 아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한 문제 볼 때마다 30초씩 고민하니까 그게 쌓이면 두 문제면 1분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단 하나의 연습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엔 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오늘은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그러니까 중학교 시기에 이것을 해두어야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저는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도 문법을 배우지만 중학교 시기에 이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까지는 확실하게 끝내고 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 문법이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문제를 많이 또 풀어봐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걸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버리면 다른 과목들의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문법은 고등학교 또 수능 수준까지 확실히 끝내고 가달라. 네, 이것입니다.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학원의 도움을 안 받았고 독학으로 했었는데 그 독학서가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독학서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 애라고 느끼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어휘력이 안 되면 문학, 비문학, 어법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휘력을 좀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이나 또 비문학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중학교 시기에 국어 모의고사를 막 풀리고 그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문학이랑 비문학에 대한 정확한 풀이 방법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괜히 중학교 때 문제를 풀렸다가 아이가 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특히 아이가 잘못된 풀이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EBS I의 윤혜정 선생님 그 개념의 나비 효과 워낙 또 유명하지만 저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상위권, 상위권이 목표다라고 하면 수능 수준의 단어까지는 확실히 끝내두고 가는 게 좋더라라는 거고요. 제가 수능 수준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시중의 단어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그 다음에 고등 영어 내신에 대한 과외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고등 영어 내신에서 등급을 가르는 두 가지 그게 서술형이랑 킬러 문제더라고요. 서술형은 결국 영작 연습인데 요즘 워낙 영어도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법, 독해, 단어는 잘 되는데 영작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서술형은 따로 어쨌든 영작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작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서술형이 전략이다 이 책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킬러 문제라고 하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다른 곳에서 문제를 가져와요. 근데 그게 영어 모의고사 유형이랑 똑같이 낸다는 거죠. 수능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 고등학교 진학 전에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빈칸 추론 유형, 순서 배열 유형, 또 문장 삽입 유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인강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가스터디 중에서는 조정식 선생님의 그 확실해라는 강의가 있고요. 대성 마이맥에서는 이명환 선생님의 리드 앤 로직이라는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학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독학서 중에서는 기출 정식이라고 해서 독학용으로 나온 문제집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해설지를 보면 각 유형별로 풀이 방법 스킬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걸 또 독학으로 해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의대라는 목표가 생기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서 미적분이랑 기하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쌓인 걸 보고 되게 뿌듯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보니까 고1 기본 개념조차도 제대로 제 머릿속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선행을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기도 안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내용 그리고 많이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하는 수학 1 정도까지만 해도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화 문제집 푸는 거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회독입니다. 3회독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과학 학원을 원래 초등학교 때는 실험 목적으로 다니다가 그 학원 자체가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을 이제 보내려는 학원이라서 중학교 때 빠르게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따라갔죠. 네. 그래서 물, 화, 생지, 원, 생투, 화투까지 막 다 달렸거든요. 아, 중3 엄청 때까지. 달리셨네요. 그쵸. 그때도 저는 막 이제 진짜 의대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똑같이 수학처럼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정도는 제대로 해두시는 게 좋고, 정말 우리 아이가 상위권, 최상위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중에서 나 이 과목은 잘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등에서 이렇게 내신을 준비를 했잖아요. 고등 내신은 확 달라지나요? 그쵸.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험 시간 자체가 4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요. 5분이나 더 늘려준다는 건 그만큼 내용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의 중요도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의대든 어떤 명문대든 목표가 있을 때는 고등학교에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만큼 고등학교 내신 시험 하나하나가 대학 입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들으실 때는 저 학생이, 저 분이 일반고 출신인가 특목자사고 출신인가도 염두를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일반고 출신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1등 계속 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라고 하면 고등학교 진학 전이나 또 초등 시기 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 맞아요. 근데 저는 일반고 네. 기준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목자사고를 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이제 의대로 오는 게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의대 정시로 가려면 저희 중앙대 의대 기준으로 친구들 보면 수능 전체에서 3개에서 5개 틀리고 수학은 2개 틀리면 끝난 거예요. 끝. 네. 96점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수시로 전교 상위권, 최상위권을 해서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일반고로 왔습니다. 의대 갈 거면 일반고라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가보니 실제로 일반고 출신 친구들이 많던가요? 일반고 출신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좀 더 편한 방법인 건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덜 치열하게. 그러니까 둘 다 치열하지만 네. 덜 치열하다, 그나마. 고등학교 3년 동안 긴장도가 조금 낮았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 정시면 수능 하루에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걸 그걸 3년을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낫다? 네, 이 정도? 네. 중등의 중간기말과 수행이 그대로 고등에서 반복된다고 하셔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내신 대비하는 법, 또 수능 대비하는 법, 노하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뭐 과목별로 국어부터 뭐 어떻게 했다 하면은 영상이 뭐 2시간, 3시간 되거든요. 네. 책에 정말 제가 그냥 공부했던 거 다 자세히 써두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중에서 일단 핵심적인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 공부 기간이거든요. 중학교 때 몇 주 정도 공부를 하나요? 한 4주 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4주. 학원에서도 4주 시키고 네. 대부분 4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4주를 잡아요. 그냥 기본을 4주로 잡고 네. 학원에서도 4주를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고등학교는요, 수행평가 자체가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시험 기간에도 수행평가를 해야 될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험 기간을 4주로 잡는다는 건 실제 공부 시간은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학교 때보다 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간고사는 5주, 기말고사는 6주로 잡고 내신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기말이 1주 긴 이유는요?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예체능이나 뭐 기술 과정이나 한자나 다른 과목들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6주로 잡고 좀 더 여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의 시험만 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 개념도 못 끝냈는데 저 친구는 벌써 저 문제집을 해? 벌써 심화 문제집을 해?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전체 4주든 5주든 6주든 본인만의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면 어때요? 시험 3주 전에 나는 개념을 끝내기로 적어두었잖아요. 네. 계획에. 다른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시작했든 심화를 하든 객관적인 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건 제 책에 그렇죠. 넣어두었고요. 네. 아주 자세히. 네, 네.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내신 시험이랑 네. 평상시 공부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시간 압박인 거죠. 실제 시험은 시간 압박이 딱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손이 막 떨려요. 서술형까지 있다 보니까 막 팔도 아프고 이거 잡으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만큼 시간 압박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을 보면 만약에 분수 단원이라고 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 문제는 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 알고 시작을 해버려요. 근데 실제 시험은 어떠냐면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면 그게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게 1단원에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구나. 그게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시중에 있는 수학 문제집만 풀다 보면 이 연습을 할까요? 못하죠.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단원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푸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중요한데, 네. 어떤 개념인지 아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한 문제 볼 때마다 30초씩 고민하니까 그게 쌓이면 두 문제면 1분이고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단 하나의 연습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 방법은 그 방법은 혹시 책에 있나요? 아니요. 이거 말씀드려야죠.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연습을 전 집에서만 했거든요. 진짜. 비밀이었나요? 네, 친구들이 알면 안 되니까. 형아는 알려줬나요? 형까지는 알려주죠. 형만. 형까지는 네, 알려주죠. 네. 그 족보닷컴이나 네. 내신 코치 같은 문제 은행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 시험 범위에 맞게 각 과목별로 2회에서 3회 정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OMR 카드까지 저는 사서, 제가 시험 공부를 5주에서 6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시험 1, 2주 전에 다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새로운 거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복습을 하면서 그 실전 연습을 50분 시간을 재고 실전 연습을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 연습, 시간에 대해서 압박도 이겨내고 범위를 섞어 놓은 채로 푸는 연습,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능도 바로 갈까요? 수능 갈까요? 네. 수능 같은 경우는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내신보다 학생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요즘 수만이나 수험생 커뮤니티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특히 수능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서 내가 너무 진도가 느린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꾸만 흔들리고 방향을 많이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년 공부 계획을 각 월별로 어떤 공부를 할지를 정하고 시작하는 거, 본인만의 1년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이 수능 시험은요 정말 특이하죠. 어떤 게 특이하냐면 너무 낯설다라는 거예요. 내신에 네. 비해서. 네. 내신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수능이 왜 낯섰냐면 다른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문제도 다 달라요. 너무 낯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수능 때 막 망쳤다는 얘기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너무 불안했고 그런 거랑 관련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네. 수능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능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1교시는 국어고요, 수학을 보고 밥 먹은 다음에 영어를 보고요, 한국사 봤다가 탐구 보고 제2외국어 보고 끝나요. 이걸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걸 활용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실전 연습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 80분 연습해봐라고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지금 시간이 2시라고 하면 2시부터 3시 20분까지 해야지, 4시부터 5시 20분까지 해야지, 자기 현재 시간의 기준으로 80분 딱 재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쵸? 그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자신의 손목시계는 무조건 들고 갈 거잖아요. 이것도 네, 안 변하잖아요. 네. 손목시계를 보면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불안감을 줄이는데. 저는 그걸 100번, 200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맨날 보던 그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가던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한 10시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네, 그 맞아요. 느낌이 딱 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각 시간대별로 저는 어떤 문제까지 풀지를 확실하게 정해두었다는 거예요. 국어가 크게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과 15문제,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세 개를 각 시간대별로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선택 과목을 풀고, 9시부터 9시 22분까지는 문학을 풀고, 그 다음부터 55분까지는 비문학을 풀고 나머지는 마킹해야지 라는 그 시간대를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 때 연습할 기회 정말 많고요. 고등학교 3학년 또 겨울방학에도 있잖아요.
그때 저반의 시간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9시 25분인데 문학을 이제 끝냈어 하면은 나는 22분까지 푸는 게 내 평소 루틴이었는데 3분 늦었다. 3분 늦었네? 그럼 내가 비문학을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끝낼 수 있겠다. 객관적인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탐구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기에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네.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제가 해달라는 거는 다 그 방향대로 웬만하면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학원이나 과외나 아니면 뭐 먹는 거라든지 막 먹는 것도 건강한 거 먹여야 된다고 또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제가 그 몸무게가 100kg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고3 때. 그때 왜 그랬냐면 매주 금요일 날 무조건 치킨을 먹어야 됐어요. 그게 저희 휴식이었거든요. 치킨 먹으면서 막 쇼미더머니나 TV 보고 그 다음에 항상 평일 중에 하루는 햄버거를 꼭 먹어야 됐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다 들어주려고 하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대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럼 게임 하셨나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초, 중, 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게임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고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대신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PC방을 가거나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아예 끊었고 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정말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뭐 축구 게임이라든지 계속 했었습니다. 매일 했나요? 그쵸, 거의 매일 어쨌든 그것도 이제 루틴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게임을 뭐 아예 금지시키면 오히려 안 좋아요. 좋지 네. 않고 만약에 아이가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게임을 줄이도록 하고 싶다면 원래 하루에 3시간 하던 아이였으면 저는 뭐 한 달에 20분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의대에 와서도 게임하고 시험 끝난 날에 PC방 다 몰려가서 게임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특히 남학생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 말되 그게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네. 거기에서 이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아들이 많지 않죠. 네. 굉장히 드물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중학생 시기 아이들 키우시면서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훈훈한 선배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처음부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시거든요. 아, 네. 네, 사실 격려해달라고요. 네, 일단 이제 그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기에 아이랑 갈등도 많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아이도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어머님들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갈등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가 정말 수능 잘 보고 대학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는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자취를 시작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친구랑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성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랑 사실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설날 추석 정말 친척처럼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기가 정말 힘들지만 아이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챙겨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있거나 뭔가 부딪힐 것 같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한 발 더 물러서서 아이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책에 있고 그쵸. 지금 막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 네, 너무 하고 싶은 많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막 삼키는 게 제가 보였는데요. 네. 책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입했던 책인데 저희 아이가 먼저 이렇게 가져갔던 책이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아, 네. 책 배송 안 온 줄 알고 한참 기다렸는데 아, 네. 아이한테 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의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한두 장 넘겨보고 대부분은 다시 돌려다 놓는 애인데 네. 볼 게 많았던 거예요. 맞아. 이게 약간 고등학교 3년을 위한 책이라서 초등, 중등 시기에 미리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겨보는데 뭐가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라서 이렇게 저자님 어렵게 모셨고요. 의대 3학년 학생이에요. 이러고 다닐 시간 없는 사람인데 네. 네,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들으신 거 네, 지금 이야기든 나중 이야기든 간에 꼭 마음에 새기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